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복 렌탈을 하고 경복궁에 놀러 나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트를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도 경복궁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혹시라도 그냥 귀로만 팟캐스트를 평소에 들으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화체험 팟캐스트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경복궁에 가보면 한복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통적인 공간에서 한복을 예쁘게 입고 사진을 남기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게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면 입장료도 무료예요. 내가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한복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꽤 재미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복을 대여해서 돌아다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경복궁 근처에 가보면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지하철의 경복궁역이나 안국역 근처로 나가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바로 입어도 괜찮지만요. 저는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들을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가게들이 한복 퀄리티가 더 높거든요. 요즘은 한복 스타일이 정말 다양해요. 반짝이는 큐빅이나 스팽글 장식 같은 것들이 엄청 화려한 곳들도 많습니다. 이런 옷들은 딱 보기에는 화려하기는 한데 이런 디자인들은 옛날에는 없던 디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의 그 전통적인 이미지랑 살짝 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은은한 색감의 전통 한복을 더 추천드려요. 제가 이 색감이 예쁜 한복 대여점들을 몇 개 추천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청춘한복아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캉캉 한복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한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경복궁에 놀러 올 때 사람들이 한복을 대여해서 많이 입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복을 대여할 때 캉캉 한복을 특히 많이 대여하더라고요. 캉캉 한복 말고도 은은하게 약간 시스루처럼 비치는 갈래 치마도 많이 대여합니다. 이 갈래 치마들도 요즘은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은은하게 변하는 그런 한복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청춘 한복 아랑에서 이런 예쁜 캉캉 치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직접 염색도 한다고 들었어요. 한복을 만드는 그 원단을 직접 염색을 한대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고 이쁩니다. 좀 흔하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묘한 색깔의 그런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면 이 청춘 한복 아랑에 가서 대여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요. 가게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한복들도 많습니다. 그 대신에 뭐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돈을 더 내야 해요. 추가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한다는 그 그라데이션 갈래 치마에 캉캉 치마를 입으려면 돈을 꽤 많이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퀄리티 있고 예쁜 걸 꼭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아리 한복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복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여기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있을 때에는 손님들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 주기도 한대요. 근데 리뷰에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매장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다양한 한복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고르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진솔나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급스럽게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곳이더라고요. 왜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위에다가 입는 패딩도 있고 그리고 뭐 치마나 바지도 반바지 또는 긴 치마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는 옷도 있고 회사에 나갈 때 입는 정장 같은 옷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한복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복들을 디자인하고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조금 많이 입는 한복 스타일로 그냥 좀 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한복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양한 때에 입는 그런 특별한 한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은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한복 말고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좀 완전 전통적인 그런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한 한복이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신구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사장님이 한복을 엄청 좋아해서 이 가게를 연 느낌이라서 가서 이 스타일링을 하면 많이 신경 써주고 되게 장신구들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고급지고 다양한 한복을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복 클로젯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제가 모르던 곳인데 이번 촬영을 위해서 이 경복궁 근처에 갔다가 알게 된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한복을 전시를 해놓거든요.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전시를 해놓는데 이렇게 전시된 한복이 딱 보였는데 오,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하고 제가 보고서 적어 놓은 곳입니다. 물론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요. 네이버 지도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넓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관도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배경의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 왜 우리 사진관 같은 데 보면 뒤에 뭐 그냥 배경 없이 그냥 컬러만 있게 깔끔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한복 클로젯에 가서 한복 대여하고 깔끔하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검색해보니까 늦게 와도 원하는 한복을 고를 수 있도록 많은 한복을 구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그런 한복집들 있잖아요. 거기 리뷰들을 보면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그 한복을 보고 나 이 한복 입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색감의 한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복 클로zet에서는 정말 많은 한복을 구비해 놨다. 늦게 와도 괜찮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한복 종류가 그만큼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다양한 한복 중에서 고르고 싶은 분들은 이 한복 클로zet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준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깔끔한 기본적인 한복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금준당이라는 가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선택을 다양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리뷰들 보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뭐 새로운 다른 것들을 추가로 더 입어도 막 추가금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추가금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찾아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저렴한 편이지만 막 화려한 큐빅이나 스팽글을 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저렴한 원단을 쓰고 이러지는 않아서 단아하고 우아한 한복 느낌이 잘 나는 곳입니다. 특별하게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한 전통적인 디자인의 한복을 가성비 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모아 한복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곳만의 그 톡톡 튀는 색감과 컨셉이 있습니다. 산뜻하고 통통 튀는 예쁜 색감의 한복들이 많아요. 그냥 좀 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하고 뭔가 맑은 솜사탕 같은 그런 색깔의 한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꿈속의 세계 같은 그런 밝고 맑은 색감 좋아하신다면 이 모아 한복 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머리에다가 다는 댕기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복을 보면은 한복 입은 사람들 보면 머리에다가 장식들 많이 하죠. 이런 보석 같은 장식 말고 약간 리본 같이 생긴 길다란 장식이 있는데 이거를 댕기라고 합니다. 댕기를 다른 곳들과 다르게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색을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도 그냥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제가 하늘 색깔 치마에 노란색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 하늘 색깔 댕기랑 노란 색깔 댕기를 섞어서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를 가신다면 이 댕기를 꼭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댕기를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새앙머리라고 해서 옛날에 궁녀들이 많이 했던 머리 스타일인데 이거를 추가금을 내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모아 한복에 가신다면 이런 새앙머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들 가시려면 예약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금준당은 제가 워크인으로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예약을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이렇게 예약을 하시려면 인스타그램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게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런 규칙 같은 거, 제도 같은 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들 미리 가보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복 가게에서
어떤 식으로 한복을 고르고 렌탈하는지 제가 영상을 찍어 왔으니까 함께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바로 모아한복 매장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래도 예약 손님들만 받고 있어서 그렇게 붐비거나 복잡하진 않았어요. 정말 예쁜 한복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색감 진짜 예쁘지 않나요? 한복이 고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원하는 색이 있다면 빨리 가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예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헤어 액세서리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른 한복이랑 어울리는 색깔로 원하는 대로 고르면 돼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새양머리를 했습니다. 새양머리를 할 때에는 추가금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댕기를 새양머리에 달아서 머리에 붙였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새양머리를 할 때에는 이렇게 가발이 아닌 가채라고 부르던데 가채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 사람들이 쓰는 건 가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쓰던 머리를 가채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고른 한복이랑 어울리는 색으로 골랐어요. 남편도 가채를 썼습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리잖아요. 이걸 상투머리라고 하는데 이 상투머리 가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갓도 썼어요. 갓에는 이렇게 구슬로 된 갓끈이 달려 있는데 이 갓끈도 분위기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띠도 둘렀습니다. 전통적인 매듭이 지어져 있으니까 더더욱 옛날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복 원단 좀 보세요. 되게 반짝반짝하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새양머리를 했습니다. 살짝 보이는 꽃 액세서리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짧은 머리라서 약간 머리가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도 잊지 않고 한복에 어울리는 색으로 골라서 달았어요. 이 놀이개도 꽤 퀄리티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마 위에다가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시스루 덧치마를 입었습니다. 여름에 이런 덧치마 입으면 참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복도 잘 챙겨 입었으니 경복궁으로 바로 함께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궁의 입구로 쓰였던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말 그대로 왕이 다녔던 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광화문은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와 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화문은 사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자리가 옮겨지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다시 지어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0년에 지금처럼 전통 방식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옛날 건물을 다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광화문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그냥 옛날 궁궐문이 아니에요. 광화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야외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전통 공연 같은 걸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역사적인 순간이 있을 때 한국인들이 여기에 모이기도 해요. 촛불 집회나 국가 행사처럼 큰 일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 장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곳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옛날 공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역사의 무대, 기억의 공간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광화문을 지나서 경복궁에 들어오면 왕이 일하던 공간인 근정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문을 몇 개 지나야 되는데 이 문을 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안쪽으로 더 중요한 공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문 사이사이에 넓은 마당 같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들은 옛날부터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기도 했고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훈련은 이 광화문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수문군 공개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가면 이 행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근정전이에요. 왕이 나라의 큰 일들을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던 곳이고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바로 이곳에서 열렸어요. 왕은 근정전 안쪽에 있는 왕의 의자에 앉았는데 이걸 어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 어좌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극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연회가 있을 때 궁 앞에다가 어좌를 꺼내놓고 왕이 여기에 앉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 연회를 하면 왕도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연회를 봤나 봐요. 근데 혹시 왕의 자리 뒤쪽에 그려져 있는 저 그림 보이시나요? 해와 달, 소나무와 5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그림인데 이걸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왕의 신성함과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려진 푸르른 산과 나무들처럼 조선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근정전뿐만이 아니라 왕이 다른 곳을 갈 때에도 이 병풍을 함께 옮겨서 왕 뒤에다가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 1월 오봉도는 근정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이 다른 곳에 갈 때에도 이 병풍을 함께 옮겨서 왕 뒤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정전을 지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경회루라는 곳이 나옵니다. 왕이랑 신하들이 연회를 열거나 외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곳이에요. 건물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고 주변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서 예전에도 이곳은 특별한 날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풍경이 참 예뻐서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저도 잊지 않고 여기서 남편이랑 사진들을 남겨보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동해서 북촌 문화센터라는 곳에 갔어요. 궁궐은 아쉽게도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여기는 신발을 벗으면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니시는 게 지치시면 중간에 카페 같은 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잠깐 쉬거나 사진들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첫 야외 촬영이라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게 참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전날 하필 경복궁에 사람이 특히 더 많아서 촬영하기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경복궁보다는 조금 덜 붐비는 다른 궁들에 가보려고 해요. 창경궁이나 덕수궁 같은 곳에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다들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도 또 이런 느낌의 콘텐츠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